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62살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 자식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진짜 욕망과 마주하게 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제 이름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하고 성실한 중소기업 부장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그림자처럼 내조하며 평생을 살아온 현모양처였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정돈하는 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세상이 완벽하다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남편이라는 기둥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슬픔보다는 거대한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열어본 적 없던 남편의 서재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하나, 낯선 모양의 낡은 열쇠가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의 그 어떤 문에도 은행의 개인금고에도 맞지 않는 열쇠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열쇠의 주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저는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주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벗어난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수첩의 주소는 건물 지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끝에는 굳게 닫힌 짙은 남색 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에는 블루문이라는 낡은 네온사인 간판이 꺼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인생의 문도 함께 열리는 듯 했습니다. 문 안쪽은 먼지 쌓인 어둠과 오래된 술 냄새,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불을 켜자 그곳은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낮은 무대와 낡은 피아노, 그리고 손때 묻은 가죽 소파들. 그곳은 비밀스러운 재즈바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아오셨군요. 박정숙 여사님. 뒤를 돌아보자 남편의 유언장을 들고 있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즈바 블루문을 수십 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게의 지분 절반이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이곳의 매니저인 권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거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피곤에 지쳐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피곤함의 이유가 바로 이곳이었을까요? 저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의 공간을 제 손으로 없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맡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주부 박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재즈바 블루문의 새로운 마담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은 쉬웠지만 현실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공동 경영자라는 남자 권지훈. 40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세상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시겠다고요? 사모님 같은 분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권지훈은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죽은 사장의 유약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전 입었던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색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수십 년 만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문에 첫 출근을 하던 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과 재즈 선율, 그리고 독한 술 향기. 그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은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제가 얼마나 버티나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새로운 마담이라 부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번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권지훈의 비웃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남아 남편이 숨겨왔던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말겠다고. 저는 매일 밤 블루문으로 출근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는 박정숙이었지만 밤이 되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마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술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단골 손님들의 얼굴과 버릇을 익히고 때로는 진상 손님을 능숙하게 돌려보내는 방법까지. 권지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어깨너머로 그의 모든 것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 바텐더에게 지시하는 눈짓,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는 냉철한 판단력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블루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지훈을 통해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술에 취하면
늘 저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아주 서툰 솜씨였지만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웃으셨죠. 권지훈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근엄하고 과묵하기만 했던 남편. 그가 이곳에서는 피아노를 치며 아이처럼 웃었다니. 저는 남편의 비밀 장소에서 그의 또 다른 영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권지훈과의 관계도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까칠했지만 그가 저를 사모님이 아닌 마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가 저를 조금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사실상 가게를 비우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권지훈은 가게를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버티지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냥 가게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남편의 인생이 걸린 곳이에요. 나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을 뒤지고 법률 자문을 구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늦은 새벽, 지쳐갈 무렵 권지훈이 위스키 2잔을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동업자가 아닌 같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남편이 건물주와 맺었던 계약서에서 허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며칠간의 싸움 끝에 저희는 블루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 권지훈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남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실 정숙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요? 네. 집에서는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셨지만 이곳에서는 늘 아내 자랑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권지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남편은 저를 뜨겁게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밀 장소에서 잃어버렸던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남자 권지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친절, 상처받은 듯한 눈빛. 자꾸만 그가 신경 쓰이고 그의 시선이 의식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에는 저와 권지훈 단둘만 남았습니다. 바에서는 나지막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은 말없이 위스키 잔을 닫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0 후반의 그에게서는 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칠고 위태로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냥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지훈은 닦던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즈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제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나도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규칙을 모두 깨뜨리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날의 입맞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블루문의 당당한 주인이자 한 남자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여자, 박정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권지훈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가게의 미래를 계획했고, 함께 웃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서로의 외로움을 뜨겁게 위로했습니다. 저는 권지훈을 통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한 남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것은 지난 40년간 현모양처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숨겨왔던 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도 밤에도 온전한 박정숙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이 남긴 이 비밀스러운 재즈반은 결국 제게 진짜 제 인생을 선물해준 셈입니다.